여기는 칭다오고요.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현재 제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3월 들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칭다오에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칭다오 시민 900만 전체가 현재 PCR 검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900만 명이 PCR 검사를 받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현재 중국 중앙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을 정도로 현재 중국 사정이 심각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홍콩이 초토화되면서 인접 도시인 인구 1,700만의 심천이 재택근무로 전환됐다고 했고 현재는 록다운되었다는 뉴스도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3월 11일 광주 교육회 전시회 중에 관람객 일부가 양성 반응이 나오자 바로 전시회장 출입을 전면 통제시키면서 입장한 전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는 장면입니다.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 정부가 통제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20일 내에 3만여 명이 추가로 확진될 것이라고 란저우 대학 연구팀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해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중국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대상층을 보호할 만한 적절한 의료 및 사회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그동안 적지 않은 학자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는 없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중요하죠. 작년 초 시행했던 중국의 제7차 인구 센서스 통계를 보면 중국 본토 31개성 직할시 자치군의 15살 이상 인구의 교육 수준은 9.91년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중국인의 평균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6년에 중학교 3년 교육을 마친 중졸 수준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89%나 일본의 81.2%, 미국의 89.1%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봐도 중간 정도의 교육 수준입니다. 이런 교육 수준의 중국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2003년 사스로 큰 충격을 받았던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번식하는지, 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백신은 또 어떻게 신체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등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습니다. 2011년 이후 중등교육을 받은 30대 이하의 중국인들이라면 이번 팬데믹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남아있는 건 아닐 거고요. 더구나 30세 이상 중국인들은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과 백신에 대해서도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제로 코로나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코로나는 해로우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거주 지역을 폐쇄시키고 전 주민에 대해 PCR 검사를 진행하는 게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반면 위드 코로나의 논리는 많이 복잡하죠. 바이러스는 해로우니까 우리 모두 백신을 접종받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면역력을 높인다면 바이러스가 공격해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정리해보면 제로 코로나의 핵심은 두려움이 없앤다는 거고 위드 코로나는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고 사회 공동체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도시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행이 수월한 반면에 중장년 비율이 높은 도시나 농어촌에서는 강제로 격리와 치료를 진행하는 제로 코로나가 유행하지 자발적인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대졸자 비율이 평균 41%가 넘는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 같은 도시가 있는 반면에 그 비율이 10%도 미치지 못하는 광시와 귀주성의 방어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는 방역을 담당하는 인력도 간단한 건강 코드를 체크하거나 체온을 확인하는 수준의 인력으로도 통제가 가능한 반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다면 의료 상담도 해주고 백신 접종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 간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현재 중국에는 이런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광활한 면적의 국가, 이런 관점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도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국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중소도시들의 경우 외부와 큰 교류가 없기 때문에 공항이나 고속도로만 제대로 통제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성으로 알려진 하남성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남성은 교육 의료 수준이 중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외지에서 하남성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 핵산 검사 그리고 격리 정책으로 코로나 감염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베트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베트남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팩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팬데믹 초기 코로나가 잘 통제되면서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가 안정됐고 외국 투자도 증가했지만 2021년 작년 델타 바이러스가 호치민시를 비롯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공장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기업들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삼성전자 전대 핸드폰 생산의 60%를 담당하던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일부 라인을 한국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이유도 코로나로 인한 근로자 이탈과 현지 생산의 불안 요소 때문인데요. 이건 삼성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다른 모든 생산 기업의 현재 당면한 문제입니다. 현재 코로나를 피해 귀향했던 근로자들과 노동자들로 인해서 베트남 전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됐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전 중국으로 확산된다면 베트남처럼 한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 요소수 사태,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경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번에 중국에서 요소와 같은 수백, 수천 가지의 공산품 생산에 만약 차질이 생긴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에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타격을 줄 건 분명합니다. 취약한 의료 인프라, 무지에서 오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80세 이상 노년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 현재 중국 인구의 9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현재 수준으로는 큰 인명 손실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략을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